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는 모두 58만 가구에 이르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부가 찾지 못한 진짜 취약계층이 숨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활이 궁핍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블루망고팀 최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윤인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기훈 교수님 지도하에 솔핑거 기업과 협력하여 딥러닝을 이용한 지원사업 알림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개요, 설계, 최종 결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방향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정한 배경은 통계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은 꾸준히 증가한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예산을 증대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원 및 생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 기업재단, 국가기관 등 많은 기관들도 복지 사업들을 전보다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여러 기관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지원사업 알림 서비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플랫폼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불명확으로 인해 각 플랫폼의 사회 취약계층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을 읽기까지 여러 페이지를 거쳐야 하므로 취약계층들의 지원사업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분산화는 여러 복지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특정 플랫폼에만 지원사업이 등록되어 있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없는 경우 자신에게 해당되는 복지사업들을 찾기 위해 모든 플랫폼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부재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매일 플랫폼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기간 내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기관별 지원사업 소개 및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목표는 지원사업을 알맞은 카테고리로 분류해줄 정확도 90% 이상의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현할 앱 시스템 비오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서버는 여러 복지기관에 등록된 모든 지원사업들을 수집해 데이터셋을 구축, 충분한 데이터셋을 이용해 설계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수집한 지원 사업들마다 카테고리 분류,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로 미리 분류된 지원 사업들을 출력, 복지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이 등록되고 서버가 해당 지원 사업을 수집 및 카테고리 분류까지 완료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한 사용자들에게 알림 제공, 마지막으로 사회 취약계층별 게시판이 구축되어 사용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원사업의 목적이나 타겟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카테고리 분류가 어려워 지원사업의 명확한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상위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사용자가 유저 정보를 넣으면 앱은 이를 받아 내부 DB를 통해 해당하는 정보를 띄워주거나 만약 캐시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API 서버로 해당 리퀘스트를 요청하면서 API 서버가 이를 처리하여 결과를 응답합니다. 서버는 지정된 시간에 지원사업 크롤링 후에 지원사업 데이터를 API 서버의 크롤링 라우트를 통해 전달하여 주고, 이를 전달받은 딥러닝 모듈은 해당 게시글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어드투백을 사용하여 각 단어들의 벡터를 인베딩하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카테고리 분류가 완료된 데이터는 해당 카테고리를 구독하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라우트를 통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이 올라왔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크롤링입니다.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든 복지 사업을 파이썬의 뷰티풀 스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HTML 코드를 객체 구조로 변환하는 파싱을 하고 복지 사업의 제목, 내용 등을 추출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할 최신 복지 지원 사업의 URL을 수집합니다. 이후 각 URL별로 크롤링을 수행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객체 구조로 변환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련되지 않는 데이터는 필터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련 없는 복지사업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서버 부분에서는 큐에 크롤링을 해야 할 URL을 분류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에서 크롤링할 URL을 각 스레드별로 하나씩 가져가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크롤링합니다. 다음으로 형태소 분석 및 불용어 처리 기술입니다. 워드 투백을 사용하여 워드 인베딩을 하기 전에 먼저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맥캡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크롤링한 게시글을 형태소 단위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었지만 맥캡 형태소 분석기가 가장 자세한 종류의 품사들로 나누어 주고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다른 형태소 분석기보다 더 뛰어나 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이를 형태소 단위로만 나눈 상태에서 바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들도 들어가게 되어 정상적으로 분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맥캡 형태소 분석기의 품사 태깅 기능을 사용하여 품사를 태깅했습니다. 품사를 태깅하여 의미를 분석하는 데 크게 미치지 않는 조사, 어미, 숫자, 특수문자와 같은 데이터들을 먼저 1차적으로 걸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직접 정의한 불용어 사진을 사용하여 품사 태깅으로 걸러지지 않는 데이터들을 2차적으로 걸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워드 인베딩입니다. 저희는 불용어 처리 부분에서 정제 완료된 단어들로 워드 투백의 스킵그램을 사용해 단어를 벡터 값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먼저 정부24와 복지로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만 사용하여 워드 투백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시글들을 위에서 설명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사용하여 워드 투백을 학습했습니다. 워드 투백의 알고리즘에는 주변 단어들을 통하여 목적 단어의 벡터를 유추하는 C 보호와 주어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주변의 단어의 등장 여부를 유추하는 스킵그램이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C 보호보다 스킵그램의 모델이 단어의 유사도를 좀 더 실제와 근접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스킵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을 진행한 결과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들은 인베딩이 잘 되는 반면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정상적으로 인베딩을 하지 못하거나 인베딩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학습에 사용한 보호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라 판단되어 크롤링한 데이터들에서 명사만 추출해 등장 빈도가 높은 2000개의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네이버 국어사전의 단어들에 대한 예문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단어들에 대한 예문을 크롤링했습니다. 크롤링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약 200만 개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워드 투백을 학습시킨 결과 이전의 인베딩에 실패한 데이터들의 인베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학습할 단어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베딩 차원을 더 높여야 했습니다. 인베딩 차원이 높아질수록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카테고리 분류 모델에서 정확한 카테고리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단어들의 배치 순서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단어들의 순서가 의미를 가지도록 학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모델은 RNN과 같은 CDR 모델입니다. 따라서 RNN 계열의 LST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LSTM 모델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CNN 모델을
LSTM의 인풋으로 결합한 C-LSTM 모델이 더욱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CNN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구조를 학습시키고 LSTM을 사용하여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각 모델들의 성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CNN과 LSTM, C-LSTM 모델을 구성하여 지원사업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정확도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CNN이나 LSTM을 사용한 것보다 C-LSTM 모델을 사용하고 같은 F7을 시행했을 때 정확도가 CNN보다 약 10% 높고 LSTM보다 약 5%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C-LSTM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94%의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 설명을 구현한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사업을 놓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놓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카테고리 분류로 해당 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지원 사업들만 알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 사업을 놓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를 통한 취약계층들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앱 내 커뮤니티를 통해 취약계층들이 게시판을 사용하여 소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블루망고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